시장이 태풍의 눈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버슈팅 준비를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인데요. 오버슈팅에 대한 근거,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릿지워터의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돈의 흐름을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은 개미털기의 마무리 국면으로 보여진다. 개미털기 3종 세트가 모두 나왔죠. 정치적인 이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여러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 언론들이 자산시장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구간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의 형태, 잦은 급락과 수평 횡보를 통해서 개미를 터는 그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나왔던 이 급락 조정, 이 형태와 현재는 수평 조정, 기간 조정 형태죠. 차이점은 있지만 이런 진폭 큰 가격 조정 플러스 반등 이후 다시 빠지는 몇 가지 조정의 형태들이 결합된, 그리고 수평으로 상당한 기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진폭으로 흔들어대는 이런 구간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의 밀집과 함께 방향성을 결정할 준비, 방향은 상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나스닥은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구간을 저는 태풍의 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리스크, 트럼프의 관세 이슈였죠. 제가 관세에 대해서 단기적 이슈고 서로 관세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수단이다. 단기적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별 협상으로 넘어가는 국면이죠. 즉 각 개별 국가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러우 전쟁, 이제 끝낼 가능성이 생겼다. 훌륭한 대화를 했다. 협상 시작을 합의했다. 푸틴과 이런 기사가 났는데, 결국 이 전쟁이 종결된다는 것은 유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유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곧 물가 하락을 의미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 상방, 금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진다. 금리 하락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 여기에 트럼프가 인적 쇄신 정책, 이번에 또 20만 명 해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부 효율화를 통해서 고용 감소를 시키고, 이는 다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 고용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안정되는, 즉 고용이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라 조금 풀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자산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이 좋았음에도 일시적 충격 이후 증시가 다시 갔던 것이죠. 이건 바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계속 강조 드리다시피 경기 반등 국면,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더해지는 국면이다. 버블 오버슈팅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워터브리지의 레이 달리오, 이번에 신규 매수한 종목 중에 테슬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AI 관련된 이쪽으로 신규 매수가 많이 몰려있다. 지금 현재 AI 트렌드, 시장에서의 모멘텀, 매수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돈의 순환을 살펴보면 빅테크들 많이 빠졌죠. 하지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기존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의 반등, 지금 저점 찍고 23% 반등했습니다. 초단기간에. 테슬라 역시 기간 조정 형태가 아니라 가격으로 뺐는데요. 가격으로 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간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정의 종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조정을 끝냈던 빅테크 주도주들의 반등세, 이것은 다시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재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오버슈팅의 근거, 바로 국채금리 추세 하락과 빅테크의 재상승 랠리입니다. 자, 지금 국채금리를 보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미 지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1, 2, 3, 4, 5 상승 5파동의 종결 이후 하락으로 진행되는 추세 상승에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 국면이 이미 23년 말에 발생을 했고요. 등락을 거치고 있지만 다시 추세 하락으로 진입하는 시장 색깔이 전환되는 국면이 바뀌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닷컴 버블의 오버슈팅 시점, 그때와 매우 유사하고요.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적 랠리에서 오버슈팅 랠리로 전환되었던 이 국면이었어요.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더해지는, 이 때문에 PER의 확장, 금리 인하 구간에서 금리 R,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실적 분자가 커지는, 즉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성장주 위주의 오버슈팅 랠리가 이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국채 금리 하락이 하방 경직성을 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이 오면 거기서 지지부진하는,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온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매크로 환경을 봐야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 적정 수준까지 국채금리가 빠져준다면 그 이후에 국채금리는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추세 하락이 끝나고 튀어오르는 구간, 그 이후에는 추세 긴축, 즉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가는 추세 변곡이 나타날 것인데, 자, 이때 이전에 주가는 고점을 치고 빠질 것이다. 선반영에서 빠진다는 거죠. 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 색깔은 이미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한번 바뀌는 구간이 오면 그때 버블은 커질 것이다. 증시 상승 5파동이 모두 마무리되고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하락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이 발생할 거란 거예요. 국채 금리를 봐도 알 수 있죠. 상승 파동이 모두 끝나면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온다. 물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실제 주가는 이런 형태로 빠진다. 그 국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내 수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채금리 추세 하락과 빅테크의 재상승 랠리는 오버슈팅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조만간 태풍의 눈을 벗어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은 이 태풍의 눈을 지나서 이미 시동을 걸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극대화될 것이다. 돌파 후 안착되는 순간 매우 강한 랠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우리 돈 약 240조 원을 운영하는 브릿지워터 레이달리오, 어떤 종목을 새로 샀는지 봤더니 2024년도 4분기 기준이에요. 자, 테슬라를 약 650억 원어치 담았다. 그 외 AT&T, 페이팔, 서비스나우, 비스트라, 엠러빈, 자, 이런 주식들을 비중 추가를 했는데요. 공통점은 고성장주들이다. 지금 현재 AI 트렌드에서 고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통 샀다. 그리고 성장이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기업들, 저성장주들을 약간 덜어냈는데 마이크론, 골드만삭스, 일렉트로닉 아츠,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을 덜어냈다. 고성장, 성장주 위주의 비중 증가가 보여진 24년 4분기의 포트폴리오 변화였는데요. 브릿지워터의 주요 보유 종목, 일단 지수 위주 투자가 눈에 띄죠. 그리고 구글과 엔비디아 비중은 크지 않은데, 자, 이번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들을 보니까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컸다. 다만 많진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0억 원어치. 아주 크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브릿지워터가 테슬라를 샀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나우, 그리고 브룩필드, 모더나, PPL, 이렇게 신규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AI가 묻은 헬스케어가 지금 간단 말이죠. 결국 이 AI를 빼놓고 지금 트렌드를 논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헤지펀드에서 산다는 거는 보통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입을 합니다. 지속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이번 신규 매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현재 저점, 여기를 조정 마무리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추세 반등은 지속될 걸로 보인다. 그리고 국채 금리와 함께 현재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달러와 환율인데요. 자, 환율 기존에 환율 고점 구간에서 하락 반전할 것이다. 이것은 금융위기 1598원까지 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지금 현재의 구간이 이때와 비교해서 심각한 상태이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금융위기 때 최고점 1600원 부근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1600원 전에서 하락 반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여기서는 오름숏이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방, 즉 숏 배팅이다. 즉 달러와
환율에 하락에 베팅하라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숏을 사라는 거죠.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코스피의 눌림롱 똑같은 말이 된다. 환율은 오를수록 내려갈 확률이 커지고 코스피는 내려갈수록 올라갈 확률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반대성 때문이죠. 실제 떨어지는 구간 눌림롱,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해야 되는 눌림롱을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미국 증시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다. 25년 코스피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 이 저점은 코스피 PBR 0.84배, 최저 락바텀까지 이런 구간 유사한 밸류에이션까지 갔던 구간이고요. 최저가 매수는 끝났다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뭐였냐면 동학개미가 이탈하고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의 투자는 환율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율은 제 생각보다 더 훨씬 많이 올랐다. 즉 환율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 환율과 증시는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반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형태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면, 즉 오름숏, 눌림 롱의 형태로 투자했을 때는 승률이 매우 높다. 특히 환율 1,400원 이상 구간, 여기서 코스피 매수했을 때 여기죠? 손실 확률 0%,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서 손실 보유 가능성 0이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지나갔고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흐름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2025년 코스피는 환율이 캐리할 것이다. 이 환율의 하락 과정, 실제 여기서 이렇게 환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과정에서 외국인은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 것이다. 증시 또한 개미 털기 형태 마무리 이후 반등하는 국면, 눌림이 좀 나오더라도 결국 오버슈팅은 나올 것이다. 지금 그래서 2025년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요. 지금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의 1년 뒤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2025년 전략 잘 짜셔서 수익률의 극대화 그리고 리스크의 최소화를 이뤄내시기 바랄게요.